그린라이트에 대한 대표적인 수식어는 두 가지일 겁니다. 북미에서 흥행 돌풍을 일으킨 영화, 그리고 배우 소지섭이 투자한 영화. 왜 북미에서 흥행 돌풍을 일으켰을까?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이 영화의 예고편을 보시면 반지의 제왕 시리즈나 호빗 시리즈와 유사한 한 인물의 로드무비를 품은 판타지물처럼 보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일단 그런 영화가 맞긴 합니다. 그런데 언급드린 영화들처럼 볼거리의 대잔치 같은 영화라기보다는, 물론 그런 면이 없진 않지만 저에게는 흘러넘치는 메타포의 방점이 찍혀있는 영화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영화를 보시고 예상과 다른 지점들 때문에 다소 당황하지는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우선 이 영화에 대한 몇 가지 TMI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린라이트는 제가 알기로는 원탁의 기사의 외전격인 중세문학의 최고 걸작 중 하나라 일컬어지는 가웨인경과 녹색 기사를 원작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고전을 반지의 제왕 호빗의 작가 J.R.R. 돌킨이 최초로 현대어로 해석 출간한 책을 원작으로 하는 영화입니다. 또한 이 영화를 연출한 데이빗 로어리 감독의 필모 중에 국내에서 가장 유명한 작품은 고스트 스토리일 겁니다. 약 4년 전에 개봉했던 영화인데요. 당시 국내 비평가들에게 상당히 좋은 평을 얻었었죠. 이 지점에서 제가 양해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는 원탁의 기사를 읽지 못했습니다. 또한 고스트 스토리도 보지 못했습니다. 말하자면 그린라이트가 제가 데이빗 로어리 감독과 만나게 되는 첫 영화인 거죠. 그래서 영화 소설 간의 비교 대조라든가 감독의 세계관을 관찰해보는 것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만 이 영화 그린라이트에만 국한한다면 제가 보고 생각한 것들에 대한 이야기는 들려드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화 그린라이트를 가장 명징하게 지배하고 있는 것은 단연 녹색일 겁니다. 일단 제목에 그린이 들어가죠. 이외에도 녹색은 영화 곳곳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가웨인이 여정을 떠나기 전 어머니가 허리에 동여매준 녹색 벨트가 눈에 띕니다. 그것들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윈프레드의 머리 찾기, 거인과의 조우, 녹색 벨트에 정액이 묻은 이유 등등의 에피소드 분석, 마지막으로 쿠키 영상에 대한 분석까지. 그린라이트 끝장 리뷰 지금 시작합니다. 그린라이트는 사실상 가웨인의 성장 영화이기도 합니다. 말하자면 그의 로드무비는 성장의 과정인 거죠. 이 여정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왕위를 물려받을 목적으로 스토리를 만들기 위한 여행. 영화 초반 크리스마스 파티가 한창인 성 안에서 원탁의 기사들이 둘러앉아 모여있을 때 왕이 자신의 조카인 가웨인을 불러서 말하죠. 나에게 재밌는 이야기를 들려줄 것이 있느냐? 가웨인은 없다고 답합니다. 아마도 왕이 요구한 이야기라는 것은 기사로서의 활약상 같은 것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 대화에 숨겨진 의미는 왕은 자식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누이의 아들인 가웨인에게 왕권을 물려주고 싶은데 가웨인에게는 마땅히 명분이 없는 거죠. 전투에서 승리하였다거나 대단한 모험담이 있다거나 등등 모든 이들이 인정할 만한 스토리가 있어야 다음 왕으로 내정될 텐데 지금은 사실상 온실 속의 화초 같은 귀족 도련님 정도인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가웨인의 여정은 왕이 되기 위한 명분을 쌓는 목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가웨인은 예배당 도착 직전 한 귀족의 성에 머물 때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명성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다음은 이 여정의 두 번째 의미인데요. 저는 이게 사실상 이 영화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여행은 어머니의 품으로부터의 독립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초반 파티 장면에서 녹색 기사가 처음 등장할 때 상당히 흥미롭게 연출이 되어 있습니다. 어머니와 몇몇 여인들이 일종의 주술 같은 것을 부리는 장면이 교차 편집되죠. 마치 녹색 기사를 보낸 주체가 어머니인 것처럼 묘사되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이것은 나홍진 감독의 곡성에서 일광이 살을 날리는 장면에 외지인이 고통스러워하는 장면이 교차 편집되어 있는 것과 유사한 방식일 겁니다. 그렇게 두 장면을 붙여놓으면 일광이 외지인에게 살을 날리는 것처럼 관객들은 느낄 테니까요. 물론 곡성의 경우에는 그 장면이 맥거핀이었음이 밝혀지긴 했지만요. 아무튼 저는 그린라이트에 녹색 기사가 등장하는 장면이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어머니가 아들을 왕으로 만들기 위해 녹색 기사 게임이라는 큰 판을 짜고 있다. 왕도 가웨인에게 이렇게 기뜸합니다. 이것은 게임일 뿐이다. 말하자면 가웨인은 어머니가 만들어준 여행을 다녀오기만 하면 왕이 될 명분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한 모계의 보호라는 것을 상징하는 가장 큰 것이 녹색 벨트예요. 여정을 떠나기 직전 어머니는 이것이 언제나 널 지켜줄 것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가웨인은 그 벨트를 결국 풀어내죠. 어머니의 품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영화는 성장 영화가 되는 거예요. 그가 그 벨트를 풀어내기 전에, 그러니까 녹색 기사가 도끼로 그의 목을 치기 직전에 가웨인은 미래를 봅니다. 어머니 뜻에 따라 자신의 아이를 낳은 여인을 버리고 성에서 만났던 여인 에셀과 결혼하죠. 참고로 두 여인은 알라시아 바칸데르가 1인 2역으로 연기하였습니다. 그 끝자락에서 아들이 전쟁에 나가 죽게 되고 자신도 나라를 잘 지키지 못하여 비극을 맞게 되는 역사가 놓여있죠.
그러니까 가웨이는 녹색 기사의 도끼를 받아내기 전 무엇인가를 깨달은 겁니다. 지금처럼 어머니 품에서 우쭈쭈 스토리로 살아가게 되면 그 끝자락에는 비극이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 것이고,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녹색 벨트를 끊어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러한 결심이 선 뒤 이제 준비가 되었다고 말하자 녹색 기사는 가웨인의 볼을 쓰다듬으며 잘했다고 답하죠. 여정의 초반에 가웨인이 자신의 물품들을 다 빼앗기고 묶여있을 때 상당히 흥미로운 카메라 패닝이 나옵니다. 쫙 시계 방향으로 돌자 해골이 되어 있는 그의 주검이 등장하고, 다시 반시계 방향으로 카메라가 돌자 묶여서 버둥대는 가웨인의 모습이 보이죠. 전자의 상황에서는 숲이 상당히 푸릇푸릇하게 묘사되고요, 후자의 상황에서는 거무스름하게 묘사됩니다. 즉 이분법적으로 말하면 녹색은 죽음이고 비녹색은 삶인 거예요. 말하자면 이 녹색이라는 것은 세상을 이루는 자연을 의미하는 것일 거고, 그것은 생명을 의미하기도 할 겁니다. 한 발 더 밀고 나가서 생명의 근원은 잉태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니 녹색은 모성을 의미하기도 하겠죠.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녹색이라는 게 잘못된 것이다 라기보다는 한 인간의 성장을 위해서는 어머니의 품을 벗어난 독립이 필요하다는 의미가 어려 있는 거죠. And what do you hope to gain from facing all of this? 다음으로 그린라이트에 나오는 몇 가지 에피소드들에 대한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또한 앞서 언급드린 성장 영화라는 측면과 맞닿아 있습니다. 가웨인이 성을 벗어나 처음 만나게 되는 사람은 시체를 뒤적거리고 있던 소년입니다. 가웨인이 소년에게 녹색 예매당의 위치를 아느냐고 물어보니 북쪽에 있는 개울을 따라가면 된다고 답하죠. 고맙다고 한 뒤 가웨인이 떠나려고 하자 소년은 그냥 가느냐,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취지로 소리를 칩니다. 가웨인은 동전을 하나 던져주죠. 지금 그들은 일종의 물물 교환을 한 겁니다. 저는 이것이 가웨인의 첫 번째 성장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머니의 품을 떠난 남자가 세상에서 처음으로 배운 것이 기브 앤 테이크인 거죠. 다음 에피소드인 윈프레드의 두개골을 찾는 미션에서 가웨인은 연못에 들어가 머리를 찾아달라는 소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무엇을 줄 건데요? 그러니까 가웨인은 얼마 전 자신이 학습한 물물 교환의 원리를 바로 적용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물에 들어갔을 때 연못 안에 붉은 빛이 감돌고 있습니다. 적색은 녹색과 반대죠. 말하자면 그는 지금 어머니의 품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주체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는 영화적 표현인 거예요. 모자의 관계에서는 물물 교환이 사실상 없습니다. 어머니는 언제나 일방적으로 모든 것을 베푸시는 분이시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이 물물 교환은 언급드렸던 엄마 품을 떠난 가웨인이 첫 번째로 터득한 세상의 이치인 겁니다. 이후로도 귀족의 성에 머무는 동안 귀족과 귀족 부인이 지속적으로 무엇인가 교환을 요구합니다. 가웨인은 이제 세상의 논리에 완전히 스며들기 시작하는 거죠. 다음은 거인과 조우하는 에피소드에 대한 저의 생각입니다. 가웨이는 여정길에 거대한 석상 같은 거인들이 걸어가는 것을 목격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자기는 길 가는 나그네인데 어깨에 좀 태워줄 수 있느냐고 묻죠. 그런데 그 거인들의 면면을 잘 살펴보면 제 생각엔 모두 여성인 것 같아요. 우선 가슴이 상당히 부풀어 있었고요. 옆에 슬쩍 보이는 한 석상은 아이를 안고 젖을 물리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말하자면 이들은 가웨인에게 여전히 남아있는 어머니에게 의지하고 싶은 마음 같은 것일 겁니다. 어깨에 태워달라는 요청은 어머니에게 조금이라도 기대고 싶다는 마음의 발현 같은 것이겠죠. 이때 거인은 손을 뻗치지만 가웨인과 동행하는 여우가 이를 저지하죠. 그렇다면 이 지점에서 여우는 무엇인가에 대한 추론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여우는 가웨인 마음속 모성에 의지하고 싶은 소망의 반작용 같은 것이겠죠. 마지막으로 녹색 벨트에 묻은 정액에 대한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녹색 예배당 직전에 귀족의 성에 머물 때 남편이 사냥 나간 틈을 타서 귀족 부인이 가웨인을 유혹하죠. 행위가 정확히 묘사되고 있진 않지만 귀족 부인이 수음을 해주는 것으로 나타나고요. 그 결과 가웨인의 정액이 녹색 벨트에 묻게 됩니다. 이 지점에서는 제가 감히 저도 거의 모르지만 프로이트의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를 잠시 언급하겠습니다. 헐겁게 말씀드리면 아직 성적으로 성장이 다 되지 않은 유아기의 남성이 어머니를 성적 대상으로 여겨 성 에너지가 어머니에게로 향해 있다는 내용의 이론입니다. 그로 인해 아버지에게는 적대적이고 어머니에게는 호의적이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의 애정을 상징하는 녹색 벨트에 정액을 묻힌다는 이야기는 결국 어머니와의 결합을 의미하는 것일 겁니다. 즉 아직 가웨이는 덜 성장한 유아기 수준의 남성이라는 묘사겠죠. 정액을 분출한 후 귀족 부인이 당신은 기사가 아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말하자면 그녀의 대사는 너는 아직 성장하지 못했다는 뜻일 겁니다. 그렇다면 이 영화는 어머니로부터의 독립을 이룩한 한 남성의 성공적인 성장 스토리인가? 그렇게 가웨인의 성공은 축복받으면서 종료되면 되는 것인가? 저는 그렇게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린라이트에는 쿠키 영상이 있습니다. 영화 종료 후 올라가는 크레딧과 동시에 오버랩되어 나오는 장면인데요. 어린 공주로 보이는 소녀가 왕관을 쓰려고 장난을 치고 있죠. 비약을 좀 해보면 저에게 그린라이트는 결국 왕은 여성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영화로 보이는 거예요. 남성이 어머니로부터 독립을 해서 하나의 번듯한 주체로서 왕이 된다면 물론 역사는 성공적으로 흘러가겠지만 그것은 영화에서나 있는 일이다라고 말하는 것 같이 보이는 거죠. 왜냐면 실제 많은 역사들은 가웨인이 미래를 보았던 것처럼 비극의 스토리인 경우가 대부분이니까요. 즉 남성들은 어차피 덜 성장한 채로 살아가잖아. 그러니까 더 우월하고 생명의 근원인 여성이 왕이 되는 게 맞지 않겠어? 라는 발칙한 질문으로 마무리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린라이트는 분명히 신선한 느낌을 주는 영화입니다. 제 생각에 걸작은 아니지만 분명히 좋은 영화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물론 너무 은유와 상징이 많다는 점이 장점이기도 하면서 영화를 다소 모호하게 만든다는 단점이기도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장에서 볼만한 영화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에게는 시각적 즐거움보다도 의외로 지적인 즐거움을 주는 영화였습니다. 지금까지 그린라이트에 대한 헐거운 리뷰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